자, 가봅시다. 이거 집중 좀 잘 해주시고. 집중이 잘 돼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요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야? 여기서의 쟁점이 그죠? 객체에 대한 객체에 대한 인식이죠, 그죠? 객체 인식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자, 흉은 아이고 이거 나왔어. 철학은 뻔하죠, 그쵸? 이런 새끼가 말했다. 흉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얘는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객체라는 건 뭐야? 그냥 성질의 묶음이래요, 그쵸? 성질의 묶음. 단순히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진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자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야? 자, 성질만 어떻다고? 성질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만 달라져요. 그죠? 성질만 달라질 뿐, 그 다음에 뭐가 아니다? 동일한 뭐가 아니다? 객체가 아니다. 가 흉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설은 자 여기서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부터 우리 후설 씨는 뭐라 씨 부르고 있냐? 자,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잠깐 여기서 끊어보자. 그럼 이 말은 뭘까?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라는 거는 성질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는 걸로 봐야지. 그죠?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세밀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자, 성질이 달라지는 거는 일단 인정하는데 자,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라는 거 얘기는 그럼 얘는 반대로 동일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동일한 객체로 보는 입장이야. 자, 그 다음에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자 거기 밑줄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럼 여기에 일시적 장식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냥 했을 때는 그냥 밑줄 정도만 쳐주시면 되고요. 자,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야 하는 거기 본질적 성질. 그러면 동일한 객체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라는 거야? 본질적 성질이라는 거죠? 됐네? 응. 자, 그리고 여기는 일시적 장식 혹은 일시적 성질로도 바꿔줘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감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지성으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됐죠? 자, 이에 대해 또 누구야? 하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 자, 하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선 경계선을 한번 쳐주자고요. 자, 요런 친구가 있는데, 자, 하몬은 뭐라고 하겠다?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뭘 중심? 인간 중심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네 둘끼리도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 크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인간 중심이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죠? 요렇게 구조화 시켜주시면 조금 좋습니다. 자,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인간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도, 인간도 누구일 뿐이다? 객체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맞죠? 여기까지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일단 거기까지만 끊어주시고요. 자, 얘가 말하는 어떤 지식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얘가 말하는 지식.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였냐? 내부 구성 요소. 그죠? 내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외부에 미치는 효과. 그냥 외부 효과라고만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문에 있는 부분에 1번, 2번 그냥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쌤 근데 예. 예. 흉과 후설 이 문단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흉과 후설은 뭐지? 죄송합니다. 나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또 추가로 얘기하면 되죠. 그쵸? 예, 죄송해요. 예. 어쩐지 뭔가 수런수런 거길래, 그런 거였군요. 예. 흉과 후설은 모두 이제 인간의 사유와 관련하여 객체를 탐구했는데, 야, 이들과 달리 하모는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자, 그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 인간 중심이 아닌 것들, 무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관한 것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인식 노력까지도 같이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자,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자, 거기 있죠.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그럼 이런 거 자체가 뭐야? 예술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긴 게 누구다? 그치. 하몬이라는 사람이었죠. 됐죠, 이제? 네. 그 둘은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해주세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줄 알아요.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건 줄 알았어. 네. 자, 그다음에 아무튼 그 예를 들어부터 하면 되죠, 쭉, 그죠? 자, 근데 거기 A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지식에 대한 거는 이거랑 이거가 있다라는 거 한번 좀 기억해 주실 필요는 있죠. 그쵸? 여기 A라고 일단 하긴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자, 그럼 이거는 1번, 2번 중에 뭐예요? 양초는 왁스로 이루어졌다. 이거잖아. 맞죠? 왜 그래? 나 또 건넜더니? 아니지. 왜 그래? 그 다음에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거죠. 2번. 그죠? 여기 2에 해당한다.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하는, 자, 아래로 환원하기.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왔죠? 아래로 환원하기. 됐죠? 그 다음에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위로 환원하기.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동시에 이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총체들을 우리 일단 뭐라고 하기로 했다? 지식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미 물론 여기에서 대분류를 해놨지만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또 나왔어. 자, 그럼 또 같은 말. 자, 이 지식과 관련된 거는 직서적 요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또 변화는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요. 자,
미적 효과를 알아내는 부분들은 지식이 아니고 뭐야? 이런 애들을 인식하는 노력 자체가 이거라는 거지?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좀 연결 잘 시켜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요게 말 그대로 지식과 무관한 인지적 노력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두 분? 자, 그 다음에 그는 이러한 인지활동이 예술이고 그 다음에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예술에서 쭉 빼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원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쭉 뺀 다음에 쭉 빼고 자 여기서 하나 더 빼서 지금 뭐라고 됐어? 은유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은유. 은유가 뭔지 아시죠? 자,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자, 일단 지금 객체는 뭐가 할 수 없다고? 지각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성질은 지각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아까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랑 연결이 될까? 자, 일단 이거는 적어도 성질은 이거랑 연결이 가능하죠. 감각이 된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거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 직서적 표현 아까 뭐라 했죠? 지식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유는 두 가지가 합쳐야 된다고 했지. 그치? 지각할 수 없는 객체. 그죠? 그 다음에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이 둘 간에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간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였잖아. 맞죠? 자, 근데 이럴 때에는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도 없고 지각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자 지금 뭐가 있었냐?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 일단 여기 만약에 방금 같은 경우 양초 같은 교사라고 했을 때 일단 양초를 왜 지각할 수 있는 이거는 지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교사는 지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나도 도대체 양초 같은 교사 뭐 하는 거야? 님들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울어줘? 막 같이 막 너무 F 아닌 티 너무 짜증. 나도 F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자, 아무튼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거기 동그라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왜? 일단 그러한 이유는 본문에서 찾아보면 무슨 표현이 아니라 직서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자 그럼 양초 같은 교사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요런 경우에서는 뭐를 이용한다고? 유추라는 걸 이용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노력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는 어쨌든 이거랑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럼 뒤에도 그런 말이 정확히 있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건 명확하게 딱 되네요. 딱 구조상. 그 다음에 하모는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자 이것도 하나 갖고 가야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잠깐 돌아와서 뭐가 있어야 된다? 감상자의
네, 개입이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거기 동그라미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얘에 대한 이유는 뭐야? 감상자의 개입을 인정한다는 거는 여기서 밑에 바로 나왔죠? 뭐야? 미적 경험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적 경험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술을 사회, 예술과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자, 일단은 또 다른 집단이 나왔으니까 한번 체킹할 필요는 있겠죠. 얘가 어떤 사람이냐?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얘는 일단 이렇게. 자, 그럼 저 같으면 일단 여기서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함원과 어떤 형식주의자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결론적으로 뭐였냐? 연극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함원은 이러한 입장을 반대. 오케이. 그럼 형식주의자는 완전히 반대. 하여 뭐야? 얘는 오히려 연극성을 긍정했다고 했었습니다. 연극성을 긍정했었다.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은 연극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뭐야? 예술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의 자율성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네의 의도일 뿐인 거지, 그쵸? 이거 됐어? 하지만 함원은 예술 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은 얘는 연극성을 해도 예술의 자율성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했을 때는 뭐야?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실용적 목적도 아니고 사회정치적 배경도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하나의 근거죠. 그죠?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함원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자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 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 분리된 객체. 걔네가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함원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문 자체는 생각보다 좀 많이 깨끗했어요. 깔끔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은 인간 중심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흉과 후설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얘는 동일한 객체로 보지 않았고 얘는 동일한 객체로 봤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마는 애초에 이거는 인간 중심이니까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죠? 우리는 아예 이거 인간과 무관한 것들을 인식하는 걸 노력해야만 아름다움이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쭉쭉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은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둘 간에 간극이 있어야 간극이 있는 상태에서 유추하는 노력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예술로 넘어갔을 때 형식주의자와 얘네들 간에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2번, 3번, 4번까지 합시다. 2, 3, 4, 5까지 할게요. 2, 3, 4, 5. 또 어휘 또 가끔 해줘야죠. 그죠?
다 했어? 쉬었나 보네. 그럼 다시 봐야지. 팍. 봐야 돼. 뭐야, 그걸 봐야 될 정도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게 누구야? 교재 있어, 없어? 잘했어. 어디로 갔다 왔어? 11자 가져갔어? 어디 학원 간 건데? 입시하고 입시? 무슨 입시? 크던데. 이름이 뭔데? 이름이 뭔데? 하이픈. 아, 들어만 봤다. 아직 다 못 푸신 분? 아, 오케이. 왜, 뭐야, 뭐가 헷갈려? 어디가 헷갈려? 아, 저 느리게 풀었어요. 아? 느리게 풀었어요. 아, 맞아. 너 정답이 뭐였냐고? 다시 무슨 돌게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제 패턴을 알아요? 네. 응. 왜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 아, 빨리 하지 뭐. 아직 헷갈리시는감? 왜? 프로인데 원래? 아니 갑자기 저 다 보고 이미 심장 부정시키고. 왜? 아, 아는 건 줄 알고? 됐죠? 네, 갑시다. 자, 2번. 자, 기억과 니은의 주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아, 이거는 뭐야, 흉과 후설에 대한 얘기니까 딱 요것만 보시면 뭐 금방 끝나겠네. 그쵸? 자, 1번. 기억은 객체 자체가 아닌 객체 성질들과 총합으로 보는 관점을 뭔 개소리야. 그냥 다르게 본 것 뿐이지. 그죠? 자, 2번. 니은은 감각을 통해 대상에 뭐가 틀렸어? 반대로 가야죠. 무슨 성질? 일시적인 성질. 그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객체의 성질을 매 순간 변화하는 성질과 객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떻게 보면 2번 선지랑 비스무리하죠. 그죠? 자, 매 순간 변화하는 성질은 뭘로 깨달을 수 있고?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건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습니까? 네 분 중에? 없으세요? 오케이. 자, 3번. A, B에 대한 함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일단 무엇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B는? 예, 지식과 예술에 대한 생각이네요. 자, 1번. A의 유형에는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서술과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한 서술 등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B는 직서적으로 객체를 서술하지 않고 은유를 활용하는 인지활동이다. 그쵸? 요거 맞죠? 직서적인 건 요거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A와 달리 B에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는 게 아까 여기에 대한 은유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B와 달리 A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그런 게 없죠. 5번. A와 B 모두 객체를 환원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 뭐였어? 이건 지식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환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 오히려 그러한 간극으로 노력을 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예술이라고 했었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 3번 틀리신 거 없죠? 두 분도? 괜찮아? 자, 4번. 윗글의 함원과 복의 프리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답이 다들 4번이라 하셨나요? 너도?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의 미술평론가로서 형식주의자로 불리는 프리드는 예술의 주된 적이 연극성이라고. 그럼 프리드는 뭐야? 대놓고 요거잖아. 그쵸? 그는 감상자나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예술작품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술에서 연극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가 작품을 비평할 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객체의 본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형태, 색상, 면 등의 작품 외연에 들어간 작품의 특성이었다. 그는 작품 속에 다양한 요소들이 맺는 관계에서 예술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는데, 일단 4번 한번 보시면요. 하먼은 연극성을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일단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프리드는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죠. 혹시 나는 다른 선지에 의해 좀 흔들렸다는 거 있어요? 흔들린 선지? 있으세요? 1번? 하머드는 프리드와 달리 예술작품을 사회적 맥락, 종속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뒤에 내가 안 적어줘서 그냥 틀렸구나. 네, 잘했어요.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45페이지에서 맨 밑에 줄 보실 때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됐나요? 또 다른 선지 헷갈리신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괜찮? 오케이. 이건 좀 쉬웠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5번은 4번입니다. 틀림신 분 있어요, 혹시? 나 틀렸다. 다 받았어요? 이제 어이는 바보가 아니네요? 응. 왜? 너 설마 틀렸어? 왜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바로 비문학 가도 괜찮으시죠? 딱 요거 깔쌈하게 하고 딱 쉽시다. 딱 좋네. 근데 지금 몇 시야? 오늘 뭐 약간 수업 빡빡 나가는 느낌인데? 그죠? 저번 주에 비해서 팍팍 좀 나가는 느낌이죠? 잘하면 비문학 하나 더? 3개? 3개? 재밌는 거 있거든요. 무게 재는 게 있어요. 그럼 하지 마요. 사중극자 질량자였나 무슨 이온화된 원자를 무게를 재고 어차피 해야 돼. 주성이 이거는 알아서 따로 적어. 자, 봅시다. 다음 거. 자, 첫 번째. 하필 가나네요. 자, 우리 가나를 접근하실 땐
얘네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들을 보고 가자고 했었죠. 그죠? 일단 물론 가를 먼저 잘 읽으시되 나가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다른지 아니면 혹은 유사한지 보충하는지 그걸 보자고 했었어요. 그죠? 봅시다. 자, 밀레투스 학파는 기원전 6세기 밀레투스라는 도시에서 성립된 철학학파이다. 이 학파의 대부분의 학자는 자, 또 나왔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체의 사물들을 관찰 및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가에서 밀레투스가 있었대요. 밀레투스가 있는데 일단 특성 하나가 뭐 있어? 예, 인간 중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관찰 및 사고의 대상이야. 관찰, 사고. 자, 이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려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니까 더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 학파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이성물을 바탕으로 회의와 비판, 합리적 사고를 발달시켰다. 자, 그럼 얘는 어쨌든 뭐랑도 관련이 된다? 이성적 판단, 그죠? 이성적 판단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랑 관련돼 있는 애가 이제 뒤에 누구냐? 헤로도토스죠.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은 이러한 밀레투스의 사상적 전통 위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된 인물 헤로도토스. 자,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내용으로 역사를 썼다.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그의 입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랑 관련된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뭐 심지어 저게 역사에 대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딱 과정만 얘기를 해주면 역사와 역사 서술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역사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안의 위대한 업적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조사 탐구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썼다. 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이 역사적 사건을 후세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주려는 것이며. 자, 이건 어디에 갖고 가야 돼? 여기에 갖고 가야 돼? 여기 갖고 가야 돼? 역시 서술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역사 서술 옆에다가 일단 후대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 서술의 대상은 신들이 아닌 인간들의 행위가 일으킨 사건들임을 드러낸다. 루트 플러스 인간의 행위.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실 거라면은 신이 한 게 아니다. 요거까지 되면 되겠죠. 그죠? 주성이 같은 경우는 요런 것까지 해줘야 돼. 요런 것까지. 이런 건 표시 하나하나는 되게 큽니다. 뭐 내가 어느 정도 국어를 친다면 사실 이것까지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지만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등급 아래다. 그럼 하세요.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는 여러 차례 조사 탐구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사료로 수집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와 탐구가 일단 먼저 들어갔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과거랑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사료들을 수집했대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수집했다. 그죠? 그는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집한 이야기를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했고 전통적인 선입견이나 미신에서 탈피하여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려 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얘는 뭐야? 정통적이나 혹은 미신과 관련된 것을 안 좋아하고 대신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서술한다고 했죠. 진실에 가까운 것을 서술했다. 자,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 탐구한 역사적 사건들을 자, 여기 동그라미 인과적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인과적 형식으로
근데 이게 서술했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것 같죠. 그쵸? 신화적 이야기는 자 기록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진짜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눈치를 챘을까? 어떤 게 문제일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해요? 신화적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기록은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어쨌든 신화적 이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록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봐.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속성과 이런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혼재되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쨌든 쉽게 갖고 가려고 통일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긴 해.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말 안 했으면 아마 놓칠 포인트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제가 세밀하게 보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록은 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럼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의 역사 서술은 신화적 역사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역사에 서술한 나는 모든 당파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모두 다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를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는 그의 이러한 역사 서술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어쨌든 기록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그는 조사 탐구 과정에서 여러 민족의 전통과 풍습, 법률과 종교는 물론 토지와 기후, 지리적, 자연적 조건 등을 조사 탐구하였고 조사 탐구한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기록했다. 자,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인간 역사의 여러 측면을 관찰하여 그것을 기록했는데 하지만 그의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을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끝났다. 그럼 후세에 전하는 거 뭐만 있었다? 이거밖에 없었다. 이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의 동인을 자, 동인이란 말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잘 모르실 것 같긴 해. 아시는 분 있어요? 바뀐 원인? 뭐 비슷하죠? 인과? 인이라고 하니까 좀 대충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할게요. 예. 넘어갈게요. 아무튼 역사의 인과관계를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깔아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었죠. 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국 못했다. 왜? 이것만 했었고 이걸 못했대요. 자, 그 다음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신의 질투나 신탁으로 돌려버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 관념. 이 전통적 관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신과 연결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이걸로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큰 이유. 자, 어쨌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기록을 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애초에 이거를 언급을 안 했어야 전통적 관념으로 해석이 안 되지 않을까? 얘를 기록했잖아. 그럼 그렇다는 거는 다른 후대 입장에서 볼 때 얘도 신화 얘기를 하네? 아무리 뒤에 첨언으로 난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해봐야 일단 이렇게 됐었잖아. 그때 당시에는 신에 대한 사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적어도 언제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 때까지 그랬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막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에 타이던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자,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헤로도토스를 가리켜 조사 탐구하는 라는 말과 역사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므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신화적이거나 신정사적인 것과는 달리 인문주의적으로 대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대한 한계였고, 의라고 한다면은 인문주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이 콜링우드의 의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였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바로 봅시다.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역사에 대한 여러 입장 중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조사 탐구해서 그것을 서술하고 정리하는 입장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일관되고 있는 통일성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끊어주시면은, 자, 하나는 되게 익숙해. 그치?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 사건을 조사 탐구해서 그걸 서술하고 정리하는 입장이 뭐야? 그쵸? 가의 입장이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가라고 써주시면 좀 좋겠죠. 그죠?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얘기가 나올 만한 부분들은 뭘까요? 자, 요게 지금 통일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통일성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지속에 대한 원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일관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게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쵸? 노주성 치차는 거 아니죠? 오케이.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역사가로 이제 누가 있다? 폴리비오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야? 폴리비오스. 그럼 폴리비오스의 특성은 대충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관계가 따로 나타나 있진 않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한 폴리비오스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부터 제3차 포에니 전쟁을 포함한 로마의 역사서, 역사를 썼다. 이 역사서에서는 역사서술의 목적과 역사서술에 대한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그 얘기도 뭐야? 역사, 서술, 목적, 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역사, 서술에 대한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은 일단 해주셔야 돼. 알겠죠? 자, 폴리비오스는 역사에서 역사란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위험한 사태에서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바른 견해를 갖게 해준다라고 했다. 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이 역사 이야기에 교훈적 요소를 담아 경고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것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럼 역사 서술의 목적이 얘도 뭐라고? 후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얘도 교훈을 하려는 목적이야. 근데 잠깐, 이럴 때 여기서 원래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이야. 왜? 이거 어디서 나왔어? 얘도 나왔잖아. 이거는 그러면 가와 나 간의 공통적인 부분인 거죠. 공통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족보적 역사에서 벗어나 국가적 역사를 서술했다. 그러면은 얘는 서술하는 방법들이, 자, 국가적 역사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이거를 추구하는데 여기서 족보적 역사가 뭔지를 봐야겠죠. 족보적 역사에서는 건국 시기의 영웅들에 관련된 신화, 영웅과 역사 시대의 도시의 지배층 사이의 족보가 주로 내용을 이룬다. 그러면 뭐야? 족보적 역사는 신화, 그죠? 그 다음에 지배층 사이에, 그러니까 지배층이거나 신화에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였네, 그죠? 그럼 이거랑 다르게 족보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로만 딱 간단히 정리할게요. 신과 지배층. 이 정도면은 키워드 충분히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에 족보적 역사에서는 건국 시기에 영웅들과 여론들이 이게 아니라 이와 달리 국가적 역사는 선대로부터의 전승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역사가가. 그럼 여기는 국가적 역사는 실제 일어난 상황.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역사가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폴리비오스는 역사에서 역사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도 사건들의 선행 동그라미, 동반 동그라미, 이후 동그라미. 자, 이 말을 왜 한 걸까? 선행, 동반, 이후. 아까 있었던 지속되고 일관돼야 된다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다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주성이 이해되셨어? 왜? 두 분은 괜찮아?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 앞에서 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살짝 좀 강조하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왜 봐봐. 처음에 제가 이 키워드 먼저 얘기했었죠. 지속적이고 일관돼야 된다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 어쨌든 실제 상황을 구성을 해주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냐면은 사실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지만 사실 자체보다도 이 사건들이 선행하고 동반하며 이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연결을 시키면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이제? 자, 왜냐하면 만약,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역사로부터 배제하면은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무운에 그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투밖에 없다. 그리고 공을 세운 그거밖에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내용에 따르면 그의 역사 서술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것,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저 신화적 전설적 이야기를 배제하며 여기 이런 말이 나왔네요. 신화나 전설을 아예 배제한다 했어. 그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네. 앞에 있는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신화까지도 기록을 했어. 그죠? 마인드는 폴리비오스랑 얘랑 같을 수는 있어도 다만 신화를 기록을 했다 안 했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차이점입니다. 가와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지리학 지식과 민속학 지식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하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밝힌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했다. 아까도 인과관계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쵸? 아까 어디 인과적 서술 어디 있었죠? 여기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얘랑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건 뭐의 차이였던 거야? 신화를 기록하냐 신화를 아예 배제하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갖고 간다면 얘는 요거까지도 신경을 썼던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역사를 서술한 폴리비오스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정치적, 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에서의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에 나타나는 심리는 정치제도와 그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니까 자, 얘는 뭐랑도 신경을 썼다. 정치적인 것들과 군사적인 것들이 얘네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썼대. 왜? 이거에 의해서 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심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특히 그는 정치제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정치체계를 순수한 정치체계와 타락한 정치체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순수한 정치체계에서 타락한 정치체계로 변했다가 다시 순수한 정치체계로 바뀐다고 보았다. 자, 이걸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랑 관련해서 순수할 때가 있었고 타락할 때가 있었어. 이게 순수하고 타락하는 부분들이 계속 와리가리 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구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환적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순환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폴리비우스의 국가적 역사 서술은 역사 속에 담겨있는 보편성의 탐구와도 관련이 있다. 지금 뭐가 나왔어? 역사 서술에 대한 언급이 들어왔네요. 그쵸? 여기 뭐라고? 보편성의 탐구와도 관련이 있대요. 그가 로마의 역사를 바탕으로 유추하여 역사에서 보편성을 탐구하려 한 것에서 그는 자 거기 동그라미 유추적 역사 인식 방법을 가진 역사가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 탐구는 뭐랑 연결 가는? 유추적 역사 서술 방법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역사 인식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랑요. 3번, 4번, 5번 갑시다. 6번도 하시죠, 그러면. 3, 4, 5, 6 갑시다. 3, 4, 5, 6. 그냥 봤어.
주영이 너 토요일 날은 아예 안 왔지? 네. 근데 그 토요일 날 학원 못 갔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현욱이가 네. 김부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부를 찾고 있었는데 김부식이요? 삼국사기요. 어디요? 못 찾겠어요. 아, 미안. 그죠? 없죠. 그러네. 근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거잖아. 그거 모르겠어요. 답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더라도 이거는 문제는 안 되니까. 아, 참고로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은 겁니다. 예. 삼국사기는 이련이 지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련 스님이었나? 나와요. 그죠? 나와요. 작년에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국 사기가 김부식 삼국 유사가 이겨. 그러니까 삼국사기. 왜 내가 잘못 얘기했어? 삼국 사기를 이겨냈었다고 했어. 삼국유사. 아니 잘 알려줘야지 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장난이에요. 나는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뭐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5번을 보아하니 답이 제각각이신 건가? 아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 뭐라 쓴 거야? 좀 고민 중 아 고민 중? 오케이. 왜? 이거 전집은 1번 방법이에요. 어? 이거 방법이에요. 전집? 전집은. 아 전집. 객체랑 아 객체? 뭐야 너 미리 했니? 아니요. 너 옛날에 막 분석한다고 막 아, 지금 여기서 이거 들으면서 분석했어요. 이거 5번 5번이야 5번. 선생님 지금 푼 거 1, 2번 보여주세요. 뭐? 지금 푼거 1, 2번? 4번 2번. 틀렸죠? 아 맞았네. 자 아직 안 되신 분? 오케이. 아직 안 되신 분 있습니까? 노주정 씨 다 됐어요? 아 빨리 머리 바꾸고 싶다. 싱글 됐으니까 다시 해야지. 세팅. 왜 웃냐? 자. 가볼까요? 자 2번에 몇 번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3번. 또 다른 선지 난 다른 선지 했다 있어요? 다 3번? 2번 푸는 거예요? 3번 아 죄송합니다 3번에 3번 3번에 3번? 확실히 다 하신 거죠? 오케이. 자 기억이 아까 뭐였습니까? 기억이 내가 이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현욱 사건을 역사적 증거로 보이지 않으려는 생각은 일단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4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3번? 4번 또? 4번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예? 자
4번은 일단 합리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을 인과적으로 서술했다. 그건 일단 맞잖아. 4번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아니라고 했어? 나 궁금해서 진짜. 아이, 왜? 한쪽은 비이성적으로 했어요? 아니, 한쪽은 그 신화 얘기를 네. 그 합리적으로 증거로 막 하지 않았잖아요. 어디가요? 헤로도토스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 사실도 있고 신화도 있었겠지. 그건 일단 맞긴 하잖아요. 그죠? 자, 3번은 일단, 그렇지. 그게 딱 어디 있어요? 자, 정확히 어디 있냐? 4번 가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역사의 동인을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라고 하잖아. 풀 때 안 보고 푸시죠? 그냥 4번 찍고 바로 넘어갔어요. 수능 때도 찍고 넘어가실래요? 아니 근데 세 분 다 그냥 올킬이야 뭐야 이거? 저도 4번 처음에 헷갈렸어요? 4번 처음에 했었다고? 왜? 하진 않았었는데 헷갈렸던 게 인과적으로 서술했다는 게 역에서 안 보여서? 그 보이긴 보였거든요. 보여갖고 이 선수 제꼈던 건데 처음에 헤로도토스가 그 교훈을 못 남겼다 했잖아요. 아, 교훈만 남기려고 했다는 네, 거지. 교훈만 남기려 했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나누지 못했다 하지 않았어요? 봐봐. 그 정한 것으로 사명이 끝났다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여기서 이제 근데 거기에 교훈까지 생각을 해버린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 다 맞다고 하겠지? 모르겠어요. 왜 찍어, 이씨. 자, 5번 좀 힘드셨나요? 답이 막 다들 제각각이시던데. 주성이 몇 번이나 했어? 5번에. 1번, 당신은? 아이고, 5번. 형욱이는? 저도 5번 했어요. 예? 5번은 이제 아니잖아. 예? 야, 여러분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뭐 얼마나 더 알려줘야 돼? 답 뭐예요?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왜 틀렸다고 생각해? 저요? 근데 5번은 진짜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 그건 알겠는데 1번은 왜 했어? 2, 3, 4가 맞는 것 같아요. 2, 3, 4가 맞는 것 같아서 1번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가지 말라 했죠. 그죠? 1번이 그럼 왜 적절하지 않은지 나한테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너도 이씨 확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은 계령난신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자, 계령난신이 아까 뭐였어요?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였죠. 그쵸?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와 같이 역사를 신정사적인 걸로 보지 않으려는 역사의식으로 볼 수 있겠다. 너 어디가 걸렸어? 너 헤로도토스에서 걸렸지? 노주성 씨. 맞아, 안 맞아? 맞지? 신정사적인 걸로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 가에 있어요, 없어요? 맨 가에서 밑에 줄 보세요. 그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를 신화적이거나 신정사적인 것과는 달리라고 했잖아. 이거 보고 했어, 안 보고 했어? 못 본 거야, 안 본 거야? 이거 말해. 못 본 거야, 안 본 거야? 내가 준 것만 그냥 떠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본 거가 안 본 거야? 안 봤지? 아니, 부모는 보긴 했는데.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지. 왜 이거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뭐 2번은 됐죠? 3번 이규보가 동명왕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자, 일단 이거 있니? 있네요. 그쵸? 이규보가 동명왕 이야기를 거룩하고 근원적인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일단 끊어야죠. 일단 끊고 헤로도토스와 같이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려고 한 의도다. 자, 진실에 가까운 거를 기술하는 거, 그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려는 거였잖아. 이거 야, 봐봐. 야, 준서야, 이거 왜 안 봐, 이거?
그럼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괴력난신은 동명왕 얘기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정통적 미신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죠? 형우 이해돼? 네. 진짜로?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 아이씨. 쌤 근데 네. 3번 하긴 했는데 응. 가치가 틀린 거지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려고 한 의도는 맞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요? 그 앞에 보면은 가에서 헤라크토스도 네. 그 신화도 기록했다고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이규보가 사실 아니 이규보가 지금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니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진실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오. 국가에서 쓴거 같아요. 오, 왜죠?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요? 그 동명왕 이야기가 나온 부분만 있고 뭐 어떤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는데? 아 근데 그 동명왕 이야기를 기록한 거 자체가 근데 거룩하다며.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실일지 모르죠. 진실인지는 아직 네 말대로 진짜 모르긴 하지. 근데 헤로도토스도 진실이 아닌데도 신화를 기록하긴 했잖아. 그건 맞죠. 근데 그러면 가치가 틀린 거지 그 뒤에 진실에 가까운 기술. 예? 아니 동명왕의 진실. 예? 그냥 그런 거는 빼주고 어쨌든 얘가 뭐랑 관련되는 거야? 괴력난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가 나왔고 이규보는 그럼 어쨌든 괴력난신에 대한 얘기잖아. 네. 맞지? 네. 그럼 이게 진실이야? 괴력난신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서술했다는 거잖아. 네. 맞아 안 맞아? 일단 그 전제가 먼저 있죠. 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규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명왕 이야기가 거룩하고 근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괴력난신을 기록했습니다라는 말이 딱 있죠. 네. 그럼 두 번째 줄에 봐봐. 괴력난신을 뭐라 했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인 괴력난신이라고 했어. 그럼 동명왕은 괴력난신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진실이 아닌 거지. 오케이? 네. 이해됨? 근데 어쨌든 그렇게 풀든 안 풀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괴력난신은 신화적인 부분이니까 진실에 가까운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왜 다시 정리해줘? 아니요 괜찮아요. 죽어봐라. 씨. 됐어요? 네.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 네? 6번 답이 잠깐만 아직 저거 다 안 했어. 다 할 거야. 자, 괴력난신은 이성적이 아니고 신화라고 했으요. 그죠? 신화라고 했고요. 그 얘가 관련된 건 동명왕이고, 그죠? 얘와 관련된 거는 이규보였으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얘는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자, 5번을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이나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편찬한 것은 얘가 그냥 뭐야? 이승유는 역사적 지식을 간추려 시의 형식으로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식을 빌려 역사적 지식을 요약하여 전달했다는 점에서 헤로도토스와 같이 역사적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건 왜 틀렸다고 했어? 역사적 사건을 잊히지 않도록 하는 걸 아니라고 한 거야? 시의 형식. 밑에 두 번째 줄 보실래요? 이승유는 상고시대, 보기에 있는 이승유는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적 지식을 요점을 갖추어 시의 형식으로 전달했다. 헤로도토스가 시의 형식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봐봐. 편찬한 것은 모모하여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러긴 했어요. 잘 좀 보라고. 잘 좀 봐. 응? 왜 자꾸 막 무슨 구름이 있는 것처럼 뜨문뜨문 읽으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 이거 어려워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자꾸 어휘턱이 없는 걸로 틀리잖아, 자꾸. 그죠? 약간 번쩍이는 게 보이면은 그것만 꽂혀서 가는구나. 미안하지만 너네들의 주관은 없어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노주성 씨 윙크하지 마. 뭐가 들어갔어? 눈이 왜?
너 렌즈 끼냐? 그 왜? 눈이 아파? 뭐가 들어갔어? 잘생김? 아 죄송합니다. 정색하지 마. 이 몸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초평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일단 이걸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초안가라는 게 사실 초안지라는 어떤 그 이야기에서 나온 인물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면들을 묘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 부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자, 아무튼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건이며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자, 죽음에 대해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를 지닐 수밖에 없고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대장은 말깁니다. 그럼 나 이제 죽음을 자각했죠. 그리고 살고 싶죠. 그러니까 아 씨발 내가 살아서 뭐해 하다가도 사실은 뭐야? 살고 싶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죽음을 자각하면서도 플러스 삶의 욕망을 가진다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초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장이 항우고요. 얘는 유방이에요.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아무튼 항우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1인 군단이에요. 애가 존나 뛰어나. 이 새끼가 존나 세. 얘 혼자 존나 세. 근데 유방은 약간 어떤 애냐면은 막 10만 대군을 막 이렇게 같이 끌어낼 정도로 민심이 되게 좋아. 민심으로 약간 먹고 사는 애야.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누가 떡발리겠어? 얘가 개떡 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초나라의 상태는 이미 뭐야? 뭐하기 직전이야. 전멸 직전이에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얘네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봐봐. 죽음을 지각한 상태죠. 자각한 상태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뭐야? 삶의 욕망이 없을까? 어떻게든 살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누가 찝어주냐면은 얘네 쪽에서 얘네 애들한테 막 짚어줘. 너희 살고 싶지? 도망쳐. 그런 거. 자, 아무튼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삶의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의미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삶에 어쨌든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음이 삶에 제한이 있다는 거는 뭐야? 유한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어떻게 하자고 의미가 있게 살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곧 죽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도파민 추가하시면 돼. 이거 봐.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친구도 하시잖아요. 친구도 하시잖아요. 덕질 하시면서 도파민 빵빵 잘생겼잖아. 와 잘생겼어 도파민 빵빵 막 이런.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걸로 어쨌든 잘 채우시면 됩니다. 뭐 연애를 하든 뭐 어떻게든 잘 채우세요. 아니 뭐 꼭 연애 안 해도 도파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네. 뭐 썸이 아니어도 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원래 다 이제 그거 먼저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손 잡는 거예요, 손 잡는 거. 네. 왜요? 다만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그 다른 너 괜찮니? 유진아? 너 괜찮니? 저랑 약간 제가 너무 도파민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 애들한테 이상한 거 전파하지 마세요. 애들이 어딨어?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야말로 진지하게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진짜 도파민 추구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차피 뭐래도 내가 죽으니까 끝까지 저항하자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주석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주석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 있으면 옆에 거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 자, 만구 영웅 호걸들아 초안승부 들어보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봐봐. 초안지의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얘는 사실 장르가 뭐냐면은 가사 중에서도요 잡가예요. 잡가인데 지금 이걸 말하는 이 화자를 추측해 본다면은 그 무대 같은 거 하는 소리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꾼이 이러는 거야. 자자 이제 여기 한번 나갈 거니까 이건 잘 들어봐잉.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구용은 호걸들아. 그러니까 여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청자들한테 이제 거기 무대 당시에 있는 청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안승부 들어보소. 아까 초나라랑 한나라랑 싸우는 거라고 했죠? 이거 승부 한번 들어봅시다. 이 대목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물론 여기에 대한 뜻은 모를 수 있어.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 응? 그치. 그럼 뭐랑 대비가 되는 거야? 절인지용이랑 순민심이랑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휘를 모른다고 쳤을 때. 근데 적어도 이 둘 중에 알기가 쉬운 말이 뭐야, 그나마? 순민심 있죠? 순민심이 뭘까? 민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따르는 게 으뜸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서 그럼 절인지용이 뭐지? 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알려줘야겠죠. 절인지용이 뭐냐면은 그냥 한 인간의 용맹함이에요. 그럼 자, 용맹함과 민심을 따르는 거라고 두 가지로 봐줬을 때 이제 우리 이 세계관을 얘기해 줬으면은 대충 연결이 가능하지. 그럼 얘 부분이 누구야? 항우 쪽이에요. 초나라 쪽. 그리고 여기 부분이 유방 쪽이에요. 여기가 한나라 쪽. 요 세계관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요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낫겠다 싶은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 쳤을 때, 자, 모른다 쳤을 때는 이제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그 밑에 있는 것들 보면서 대략적으로나마 해석을 해줘야겠지. 왜? 얘네가 항상 이 대목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자, 그 밑에 한패공의 백만대병. 대충 보니까 알겠네요. 자, 한패공 유방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리산하 신면매복. 자, 구리산 뭐 그냥 이런 데가 있대. 근데 자, 한나라가 지금 몇만 명이 있어. 100만이 있어요. 그죠? 100만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다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디가 유리해 보여? 딱 봐도 초나라 쪽이 더 유리해 보이죠. 그쵸? 대진을 둘러치고 초표형을 잡으라 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이거 안 했어도 이것만 갖고 간다 했을 때 지금 얘를 초패왕. 그죠? 여기는 이제 한나라. 딱 이렇게 한나라. 이렇게 연결 가능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유진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천하, 병마, 도원수는 표목월식 한신이라. 이 한신이라는 친구가 뭐냐면은 그 한나라 당시에 충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별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제, 그러니까 한신이 이런 걸 호령하고 있는데, 자, 오강은 1천리오, 팽성은 500리라.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고전 시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쪼시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거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보면 돼? 밑에 거리거리 복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지금 어떤 상황? 얘가 얘를 잡는 상황이지? 맞지? 근데 거리거리 복병이면 다 어디 군이야? 여기 군이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간계 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 자, 이좌거라는 친구는 대충 어디 편일 것 같아? 패왕을 유인하고 있으니까 한나라겠죠. 그죠? 고전소설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산 잘 놓는 장자방은, 자, 산이라는 건 계산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머리가 좋은 애겠죠. 머리가 좋은 장자방은 계명산 추하월에 옥퉁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할 때.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고사인용입니다. 거기 말 나와 있어요.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자방이 옥퉁소를 불어 항복한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여 항우 군대의 사기를 꺾었다는 고사. 근데 이게 뭐로 유명하냐? 사면초가로 유명해요. 들어봤죠? 사면초가.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옥퉁소를 불러가지고 얘네들의 사기를 깎았다는 거야. 약간 마음에 깎았다는 얘기죠. 그쵸? 일종의 뭐야? 디버프 건 거야. 근데 요거는요, 되게 다른 고전소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요 고사를 인용해서. 아마 그 다음 옥소전이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퉁소를 부니까 얘네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주 쓰이는 소재니까 기억은 좀 해주십시다. 자, 아무튼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럭이 슬피 울어. 자, 일단은 외기럭이 슬피 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객의 수심을 돋워주고.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까? 감정이입과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감정이입의 대상이 누굴까? 첫 번째 외기럭이, 두 번째 객. 객이죠. 그죠? 객의 수심을 돋워주고죠. 여기가 이제 뭐야? 감정이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외기럭이 슬피 운다는 건 그냥 단순히 뭐야? 여기서의 그냥 배경을 묘사했을 뿐인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감정이 또 그 뒤에 같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지금 A 부분 같은 경우는 소리꾼들이 말하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소리꾼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그죠? 근데 객 한자는 뭐예요? 뭐야? 객이요? 그 손님 할 때 쓰는 그 객. 그럼 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객이 사람이야. 그냥 어디 나그네. 맞아요. 근데 그걸 몰라도,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네, 감정이입은 비인간에 당하는 게 감정이입. 그건 상관없는데? 비인간과 상관없어. 인간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꼭 대상이 인간이 아닌 거에 아닐 수도 있잖아. 인간일 수도 있잖아. 뭐지? 뭐 꼭 물건이어야 돼요? 꼭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야, 화자가 따로 있고 객은 사실 누구랑 다름이 없는 거야. 화자와 다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입이 대상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근데 일부러 분리를 시켜놨잖아.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변방만리 사지 중에 잠 못 드는 저군사야. 자, 대충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자가 뭔가 바뀐 것 같아. 그쵸? 저 군사야. 근데 밑에 너의 패왕 역진하여 장중에 죽을 테라 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초나라의 군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옥퉁소를 불었고 지금 얘네들 사기 다 떨었으니까 야, 니들 한번 이 말 좀 들어봐. 오케이?
너 소패왕 좆됐어. 이거잖아. 자, 호생오사 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만은. 자, 이거 호생오사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생사가 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복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잘 살고. 자, 여기 있었던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죽음은 불안감을 느끼고 삶에 대해서는 삶의 욕망은 있고, 그럼 호생오사는 삶에 대해 좋아하고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아가 되는 거죠. 됐나요? 어쨌든 이런 것마다 있건만은 너희는 어이하려 죽길 저리 즐기느냐. 자, 거기 한번 미주셔보자. 죽길 저리 즐기느냐. 자, 거기 같은 경우는 뭐야? 오히려 그럼 군사 입장에선 약간 어떤 의미야? 여기에 대한 의미랑 좀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해됐어? 유진 되셨어요? 여보세요? 이 뭐해? 졸아? 자니? 응. 괜찮니? 기빨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뭐가 있어? 힘들어요. 벌써? 뭐가 힘들어? 야, 눕는 건 좀 에바 아니냐? 뭐 눕방이야? 응. 자, 뭐가 힘들지? 이거 뭐가 힘들어?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 기빨렸어요. 나 뭐 기빨리게 뭐 했어? 조이진 일어서 좀 왜 그래? 응. 뭐지? 응. 자, 아무튼. 자,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그러니까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 거문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네들 뭐야? 나중에 다 돼서 뭐 다 죽겠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읍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 하는 말이, 자, 우읍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울며 나오면서 신세자탄 하면서 하는 말이, 자, 밑에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어이나체 들고 부모님은 다시 뵈며 초강백성 어이보리. 잠깐만. 자, 이거 뭔가 누가 화자가 좀 바뀐 것 같아. 그런 느낌 되지 않아요? 네. 자, 누굴 것 같아? 화자가 누굴 것 같아? 저 초나라 군인. 군인? 자, 군인이야? 한국? 그렇겠죠? 초강백성 어이보리라는 말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강동으로 가졌더니 패망했대. 그죠? 그럼 이거는 항울 확률 혹은 초나라의 어떤 장수랑 연결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지금 C 부분과 B 부분과 A 부분 각각 화자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전반측 생각하니. 야, 이거 전전반측 진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전반측이 뭐죠? 아시는 분? 혼자 끙끙거리면서 생각하는 거.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님들이 많이 하는 거. 잘 때 많이 하는 거. 거. 뒤처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안 돼. 자, 그 다음에 8년 전전반측 생각하니 8령 다 지나고 8령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저쪽에 있을 거예요. 저거 뭐야? 8년 세월 전쟁터에서 다 보는. 그러니까 얘 둘이 지금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8년이면 좀 심하죠. 그 다음에 전막사창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 어느 누구라 알아주리. 그러니까 뭐야? 지금 8년 동안 전쟁을 하느냐고 사실 누굴 못 보게 돼. 가족들도 못 보고 뭐 마누라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보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야? 부모님은 항상 어떻대? 수심이 깊은 거야. 왜? 얘네들 군사로 갔던 애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죠?
자, 은하수 오작교는 1년 1차 복원만은 이거 무슨 말이야? 건우징어 얘기죠? 얘도 은하수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보는데 그 밑에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그 다음에 초진중 장졸들아 고향 소식 들어보소. 자, 그럼 여기서는 살짝 또 화자가 바뀐 것 같아. 그쵸? 맞죠? 또 뭘로 설득하는 거야? 이런 걸로도 설득하는 거야. 됐어? 네. 자, 남궁 녹초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 자, 고당명경도 뭐라고 다 있어요 거기에? 늙으신 부모님이죠. 그죠? 의문하여 바라보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머리가 하얗게 새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독수공방 처자들은 그러니까 혼자 사는 며느리들, 그러니까 남편이면 다 전쟁터 나갔을 거 아니야. 그죠? 얘들은 한산 낙목 찬바람에 새 옷 지어두고 날마다 기다릴지 누구를? 남편을 기다리고 제 허구한 긴긴 날에 임의 우화에다가 손을 얹고 매회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망부석이 될 정도로 막 오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망부석 뭔지 아세요? 그건 아시죠? 네. 알아, 망부석? 기다리다 돌이 된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자, 뭐래? 젖달라 지져 울고 철난 자식 애비 불러. 그러니까 철난 자식, 아빠 어디 갔죠? 전쟁 갔어. 근데 8년이야. 아빠 살아있는 거 맞아?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밤낮없이 슬피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찾고 있는데 진짜 아빠가 오지도 않는데 당연히 좀 거시기 하겠죠. 그죠? 자, 남산하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자, 이거는 뭐야? 여기 고향이겠죠? 그러니까 장찬밭이 이거 뭐겠어? 뭔가 갑자기 긴 밭이야? 긴 밭? 뭐야? 잡초로 길어진 밭.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갈아주냐? 지금 해준 남자가 지금 없잖아. 다 전쟁 나가지고. 그죠? 자,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수인가? 먹을 사람이 없어. 그쵸? 자, 첨전고후 바라보니. 자, 첨전고후도 뭐라고 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도 구리산이 적병이라. 그러니까 너 이미 뭐가 된 거야? 사면초가가 된 상황인 거죠. 한왕이 권우화사 불사랑군 하올이라. 일단 이거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한왕이 누구야? 아까 얘기했죠? 한나라 왕. 그 다음에 관후화사. 이거는 그럼 모른다 한번 쳐봅시다. 근데 옆에 불살항군. 자, 뭘만 생각해볼까? 자, 그나마 좀 익숙한 거 뭐 있어요? 항만 있어요? 불살 있잖아. 항은 뭘까 그러면? 항복할 때 항 아니에요? 근데 불살을 모르면 어떡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그건 좀 아니고, 그러니까 항복하면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뭐가 나왔냐? 한 왕의 권후라는 말이 나왔잖아. 맞죠? 그럼 이거랑 연결시키면은 한 왕의 후덕한 그런 인덕으로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과연? 그렇지. 초나라 병사들이지. 뭐 정확히 말하면 장졸들 아니면 뭐 군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항복은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이런 장졸들 니들을 항복하면은 살려줄 테니까 이제 누구만 조지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니들은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니까 안 죽일게. 그냥 항복만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초표왕은 왜 안 살려주냐? 밑에 가련하다. 초표왕은 어디로만 갈 거냐? 이제 죽을 수 있는 건 죽을 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거 하나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궁금한 거 있는데 예. 이거 그 초평한테 얘기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밑에. 그래서 초평한테 어디로만 갈 거냐 하는 선택지를 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네. 확실히 군대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그죠? 뒤에 말 때문에 앞에 얘기를 못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왜 갑자기 안 물어보는 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인만의 뭔가 신념이 생겨가고 계신가요?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저 이제 다시 너 그거 알죠? 예. 네. 저 모의고사 안 봐서 그래요. 그냥 아무따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안 돼. 일단 금기어야 그거 엄마! 그 다음에 자 나 부분에도 잠깐 보시면요. 자 이게 제목으로는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 누가 말했냐? 정철이야. 우리 철이 형 다 하고 있어요. 삼인곡, 송민곡, 뭐 관둥별곡, 또 뭐 있었어? 재작년에 나왔던 성산별곡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야? 사설시조로 나와 있어요. 참고로 요 작품은 최초의 사설시조입니다. 뭐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봅시다. 네,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쉬워요. 한 잔 먹새 그려 또 하나 그냥 술 처먹자는 얘기예요. 꽃 꺾어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자, 이거 뭐겠어요? 그냥 자연에서 술 한 잔 먹자는 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무진 이거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왠지 음성 상징어 같은 느낌이 딱 오죠. 자, 그다음에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어 매어 가나 유소 보장에 많이니 우러내나. 그러니까 여기 뭐야? 내가 죽으면 뭐 이렇게 장례 이렇게 치르고 근데 여기 보면은 딱 뭔가 말이 좀 너저분하죠. 이게 사설시조의 특징 이거 생각하시면 돼. 뭐가 되게 많어. 나열과 열거가 되게 많잖아. 이거 사설시조의 특징이야.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혹시? 자, 여기서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요? 응. 죄송한데 방금 제가 아까 멍 때려갖고 전에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설시조라는 게 이게 이런 꼴을 사설시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시조는 이렇잖아. 보통 일반적인 시조라고 하면 하나, 둘, 세 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요 중장이라고 하는데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입니다. 이거 아마 내신 때 하셨을 거예요. 뭐 모르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럼 모르시면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나열과 열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저분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적, 지게 위에 거적 덮여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얘가 뭐 어욱새 속새 뭐 덮가나무 백양숲에 각이 곧 끼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사설시조라는 것도 하나의 형식인가요? 네, 하나의 형식입니다. 저는 사설시조가 원래 있던 사설모의고사 생각했어? 사설시조 반대말 있잖아요. 네, 평시조. 그 따르는 거 형식 따르는 거 있잖아요. 평시조. 그거 평시조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그 평시조가 예를 들어 1수, 2수, 3수, 4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연시조라고 하고 1수, 2수, 3수, 4수 장난 드랍할게요. 아니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요런 꼴을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다른 시조에 비해서 형식적인 제한이 자유로워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자가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건 하필 정철 아저씨가 그냥 지가 심심해서 썼나봐. 자꾸 또 이런 거 우리 수능 내고 그죠? 자, 아무튼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재 니 한자 먹자고.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 죽으면 내가 누구랑 먹자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재 니우친 데러떠리. 자, 잔나비가 뭐였죠 이거? 아이씨. 그럼 자 그럼 봐봐. 잔나비 그 커버가 뭐니? 어떤 커버가 있었어? 앨범 딱 그 커버 보면은 사람이야? 잔나비 사람이었니? 노란색 커버에 오는 파란색 사람. 원숭이 아니었어? 네? 원숭이 아니었어? 잔나비 원숭이. 잔나비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원숭이라고요? 잔나비라는 게. 그 빨간색 커버에 원숭이 악기를 놓고 있는 거 하나 있어. 주저는 얘네들 왜 오.
잔나비는 나비가 아니라 원숭이에요. 알겠죠? 어휘예요? 뭐라고? 고전 어휘예요? 네, 고전어휘, 아니, 순우리말. 정확히 말하면 순우리말. 원숭이는 그냥 우리말인데, 잔나비는 약간 순우리말. 뭐, 강을 가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어쨌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 부는 건 그럼 대체 뭐 어떤 경우야? 그러면 이미 죽고 나서 뭘 표현한 거야? 허망함을 표현한 거죠. 얘가 휘파람만 불어. 그러니까 자연물, 어쨌든 걔도 자연물이라고 보일 수 있잖아. 얘가 휘파람 불어. 그러면 얘는 이미 다 여긴 존나 고요한데 잔나비 휘파람이 불릴 정도로 들리는 거면은 얼마나 여기가 황량하고 고요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겠어요. 그죠? 맞죠? 네. 이때 니은 시인들 어떠리?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어떠리가 어떻겠냐가 아니라 어쩌겠냐겠죠. 그 전에 한마디로 뭐야? 그 전에 죽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잔 하자는 거죠. 그죠? 왜요? 한잔요? 그죠? 자, 이거 3번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보기 읽었으니까 자, 바로 선지로 가볼게. 근데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요게 만약에 그 모의고사 작품으로 나오면은 솔직히 여러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얘는 꼭. 알겠죠? 자, 가의 촉패왕은 한패공에게 패배하여 쫓기고 있고, 일단 요건 맞니? 네. 나의 이 몸은 꼭 꺾어놓고 무진무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들의 상황은 자신 또한 언젠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맞아요? 네. 맞죠? 2번, 가의 촉패왕은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고,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 거기 봐봐. C 부분의 두 번째 줄 볼까요?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자, 화자가 소패왕이었잖아. 예. 그리고 초강백성 어이몰이라는 부분에서 한탄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평생 원했는데 안 되면 당연히 한탄이 아닙니까? 아니, 저 봐봐. 그 시 그대로잖아. 평생 원하기를 금고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그럼 한탄. 근데 궁금한 게 1번 답이 1번이요? 3번이요? 그럼 5번 선지가 맞다는데 네. C가 촉패왕이나 그의 부하장수로 네, 맞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럼 이거 촉패왕이거나 아니면 촉패왕, 그러니까 그 촉패왕 쪽 군대 장수. 군대를 이끄는 장수. 그럼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2번이랑? 2번은 촉패왕이라고 치고 말한 거잖아요. 에? 뭐라고요? B가 뭐라고요? 2번이 왜? 2번이 촉패왕은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는 게 그 C의 부분이면은 아니, 지금 그게 C야. 뭔 소리야? 완전 다른 건데? 네. 뭐지? 왜? 뭐지? 너 지금 2번은 B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3번에 2번 얘기하는 거야? 네, 3번. 이 뭐가 충돌한다는 거야? 보기에 선지자 이거 촉패왕만 얘기하고 있고 그건 상관없는 거지. 상관없는 거. 상관없어. 아니, 여기서는 지금 3번에서는 애초에 범위를 촉패왕이라고 범위를 좁혀놨잖아. 네. 모의고사 다시 푸세요. 다시 푸세요, 모의고사.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아까 얘기했던 거. 촉패왕의 한탄과 이 몸의 염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야? 자신이 죽은 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럼 불안할 수 있죠. 그죠? 3번, 가의 촉패왕은 패망을 예견하면서도 죽을 각오로 싸우려 하고 있고. 맞나요? 그러기로 했잖아. 그죠? 나의 이 몸은 한 잔 먹새그레를 반복하며 술을 권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 지금 여기에 대응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맞죠? 그때는 어쨌든 살아있을 때 먹자는 거니까. 그렇죠? 4번, 가의 촉패왕은 항복할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요거까진 맞니? 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자, 이 몸은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죽은 후에 못 먹잖아. 그죠? 거기서 벌써 걸렸죠. 그죠? 일단 여기 그렇고 뒤에 것도 볼게요. 촉패왕의 저항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
그거 맞고. 이 몸의 욕망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는 게 아니라 그냥 죽기 전에 먹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까지 할게요. 자, 가히 조평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맞죠? 그거 어디 있어요? 어이하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찌 보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난하다 초평은 어디로만 갈 거냐.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평한테 말을 걸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초평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이 몸은 자신의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초평의 고민이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이 드러난 것이라면 그치?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이 몸의 상상은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죠? 묘지 생각하면은 갑자기 원숭이 와가지고 휘파람만 불고 있어. 허무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만요.